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에도 들었는데요. 해외에 살고 계시는 교민사회에서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한국에서 사람이 와서 어느 곳에 갔다더라 그러면 그곳을 방문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교민사회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사람을 조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마음을 결심할 분은 또 결심을 하고 계시고, 또 상당 부분은 여전히 또 두려워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최소한의 안심을 줄 수 있는 마스크가 아직 지금 대란의 와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 그 정보보다 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몸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면역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면역을 약물이 아닌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것 또한 이미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방법이죠. 메가비타민 요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면역력이 저하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병원에 방문해서 메가비타민 요법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수액 요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비타민과 활성물질, 항산화제를 주사를 통해서 정맥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요즘 병원 가는 것도 요즘 많이 꺼려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타민C 1000mg, 약국에서 흔히들 접할 수 있는 제제지요. 이것을 이용한 메가비타민 요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와 친근한 동물들이 있지요. 개, 고양이, 토끼, 닭, 쥐 같은. 얘네들은 비타민C를, 아스코르빅 에이시드를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포도당으로부터 비타민C를 자체 합성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나 몇몇 포유류 동물들은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고 100% 먹이로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과일을 먹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양질의 비타민C를 자연으로부터 섭취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는 동물들에서 체중 킬로그램당 하루에 합성되는 비타민C 양을 계산해 보니, 인간이 평균 체중 약 60에서 70kg을 적용하여 봤을 적에 인간은 하루에 약 6g 정도, 그러니까 6000mg 정도의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이런 가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하루 3번, 한 번에 2000ml, 즉 비타민C 1000mg 두 알을 매일 총 6000mg을 보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넉넉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200ml를 한 잔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비타민C를 6000mg을 먹게 되면 하루에 섭취가 필요한 물의 양은 최소 1.5에서 2리터, 즉 물 8잔에서 10잔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아침 2알, 저녁 2알에 물 8잔, 아침 1알, 저녁 1알에 물 6잔 이상 등으로 타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타민C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이 지금 현재 10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비타민을 투여하는 것을 우리가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C 최대 섭취 용량은 일일 6000mg,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기, 바이러스 등에 대한 면역 활성화, 그리고 저항력 증강, 그리고 감염력 저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편 비타민C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는 신장 결석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 2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약간의 불면증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타민C가 아스코르빅산, 즉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장의 산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일으킨다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보다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덜한 그런 부분이 이제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이제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감기의 경우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인 사람이 이제 4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의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약 감기 경우가 이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은 쪽이 약 15% 정도 덜 걸리게 됩니다. 독감의 경우는 41% 정도나 감염률을 떨어뜨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목표 수치로서 70에서 1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 D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치가 많이 낮은 경우는 이제 근육 주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에 혈중 수치를 최대한 높인 다음 이후에는 이제 먹는 것, 즉 경구 투여로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비타민 D 섭취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약 1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전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3000에서 5000 IU의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목표 수치에 근접한 혈중 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타민 D의 꾸준한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기 감염 질환,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을 북돋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비타민 C와 D를 보조하는 요법으로서 천연 항생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천연 항생제, 천연 페니실린에는 이제 프로폴리스, 그리고 마누카 꿀, 이제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한 천연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을 권장량에 따라 장기 복용함으로써 이제 호흡기 감염증 치료 및 저항력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누카 꿀은 이제 뉴질랜드의 특산품입니다. 이 마누카 꿀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이제 항염작용이 생기고요. 특별히 인후염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도는 독감의 치료에도 이 마누카 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마누카 꿀은 UMF 혹은 MGO라고 해서 이제 마누카 꿀 자체의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높은 것일수록 좋은 마누카 꿀입니다. 당연히 감기 및 호흡기 질환에 효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좀 목이 내가 컬컬하다, 조금 약간 몸살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천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프로폴리스는 여러 나라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생산되는 이제 특유의 프로폴리스 이런 것이 또 뜨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이제 캐나다 서부나 뉴질랜드 혹은 아일랜드 등에서 양질의 프로폴리스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프로폴리스 캡슐을 꾸준히 먹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초기 바이러스가 갓 침투했을 때 프로폴리스를 병용하고 있는 사람이 저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천연 플라보노이드의 이제 작용은 항염, 항산화 작용인데 이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프로폴리스나 이제 마누카 꿀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지난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조명되었던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키나시아라는 물질입니다. 이 에키나시아라는 것은 이제 국화과 야생초 중 일부를 가리킵니다. 이게 북미가 원산인데요. 이 에키나시아라는 이제 꽃에서 추출한 물질이 플라보노이드가 이제 림프계 강화 작용을 하게 되고 피를 맑게 하면서 이를 통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방어,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뮤골드라는 이름과 에키네킨이라는 아마 하나제약에서 나온 이 두 종류가 시중 약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메르스 때를 생각해 봤을 적에 아마 현재는 품절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외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아마 나라와 나라를 타고 여러 유행을 하는 이게 팬데믹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에키나시아를 비상용으로 미리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때 설사 등 복통이 제일 흔한 이제 이상 반응이고, 호흡곤란과 알러지 등이 플라보노이드 특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12세 미만 어린이는 이제 복용 금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도 이렇게 면역 기능을 건드리는 이게 천연 물질은 이제 함부로 복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스크가 이렇게까지 대란이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에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좀 두서없는 지식 중에 일부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정말 보잘것없고 무익한 지식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으로 일어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짧지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바로 명성교회 부목사님께서 이제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다가 이제 확진 판정이 나셨는데, 만 52살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청도 대남병원 신도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짧게나마 제가 중보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분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가리지 않을까, 정말 그 괴로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완치를 주시고 혹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짧게 같이 중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 이분이 이제 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이제 양성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곧 퇴원하신다고 하게 됐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수평 감염되었던 그 여자분까지도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격리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해 왔는데, 오늘 제 일터에서 이 일을 놓고 제가 이제 신천지는 정말 사이비 집단이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나 보다,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이제 정말 공개적인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일터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하고 오가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도록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했더니 상장님께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증거되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놓지 맙시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활용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